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전문직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은 그 투자 얘기를 조금 접고, 제가 자동차를 구매한 지가 이제 9개월 정도가 됐는데 20대 자동차를 사면 생기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저는 29살이 되던 해 2월 달에 BMW 320i 3시리즈 F30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. 구매 가격은 뭐 4,300만 원 정도가 됐었고, 당시에 저는 2천만 원 정도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권을 이용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현재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원금 잔액이 한 1,400만 원 정도가 잔존하고 있고, 열심히 이자랑 원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긍정적인 변화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? 첫째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집니다. 시간적 제약, 공간적 제약을 좀 덜 받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, 평소에 가지 못했던 곳까지 갈 수 있게 되니까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뭐 경험도 좀 많아지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되게 단순한 결과들이죠.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어요. 멀리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고 뭐 차가 있으니까 멋있고, 이런 것들은 사실 1차원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, 어떤 고가의 물건을 직접 취득하는 과정에 참여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고가의 물건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,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귀찮은 과정들을 직접 본인이 해보면서 본인이 인생에서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직접 깊이 관여하면서 내릴 수 있다. 그리고 그 결과에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가령 차를 살 때 처음에 많이 알아봐야 되죠. 여러 딜러들랑 컨택을 해야 되고, 그 과정에서 막 매끄럽지 못한 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. 막 그 저울질이라는 걸 하잖아요. 재고 조건들을 봐야 되는데, 그 과정에서 이제 딜러들과 마찰이 최대한 생기지 않는 선에서 또 나의 이득을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 과정을 본인이 만들어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차는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죠. 내가 노력하는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도 본인이 한번 겪어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직접 보험에 들어야 되죠. 보험을 누가 내주지 않는다면,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내주시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들어야 되고, 저 역시도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. 직접 보험 상품들도 알아봐야 되고,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장받는지도, 이때까지 들었던 실손보험이나 뭐 그런 보험들 부모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약관도 읽어보지 않고 정확히 내가 어떤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들죠. 근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, 어떤 것들은 내 과실보다 상대 과실이 높은지, 내 과실이 더 높은지, 이런 것까지 알게 되니까 조금 더 그 자기 인생 경영에 있어서 더 깊이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겪는다는 점에서 저는 엄청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고가 나는 일조차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차를 사고 9개월이 지나면서 제가 사고를 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3번이나 누가 와서 긁고 가거나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. 그럴 때마다 사고 처리를 하고자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했었고, 항상 저는 과실이 0%였기 때문에 사고 처리 없이 뭐 미수선으로 비용도 받기도 하고, 아니면은 뭐 사설센터 가가지고 고치기도 했는데,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그걸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겪으면서 인생의 성숙도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물론 차 값보다 내가 얻은 경험이 무조건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막 할 수는 없겠지만, 어쨌든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소비를 한 거고, 그에 따른 책임감을 겪어볼 수 있다라는 거가, 이게 확장이 돼서 나중에 집을 사게 되잖아요, 사람이. 결국에는 그게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. 겪을 인생의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소비는 결국에는 부동산, 그 중에서도 이제 주거용 부동산인 뭐 아파트가 되겠죠. 아니면은 뭐 단독주택, 빌라, 그런 것들을 사는 거에 예행 연습이 결국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닐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집도 결국에는 중개사들을 만나면서 알아봐야 되고,
대출을 끌어와가지고 사야 되는 거고, 다만 이제 집은 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 점에서 자동차가 이제 더 기초적인 단계의 투자이고, 뭐 투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, 그런 점에서 저는 예행 연습으로서 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무조건 감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는 것을 폄하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첫 번째 말한 장점에 따라서 뭐 먼 곳을 갈 수 있고 하는 점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. 뭐 단점이라고 하면 첫째로는 이제 비용이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들은 또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. 첫째로 기름값이 나가죠. 둘째로 차값이 나가죠. 너무 당연하지만, 세 번째 비용은 뭐 대출 원리금이 있겠고요. 네 번째 비용은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, 집을 샀을 때 숨쉬면 나가는 공과금 있죠. 뭐 관리비라든가, 뭐 가지고 있으면 나가는 전기세라든가. 차도 똑같습니다.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기 때문에 기름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드는 거고, 기름과 더불어서 어디를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주차 비용, 거기를 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쇼핑비, 뭐 식비, 이런 것들이 집에 있었으면 집에서 먹는 걸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들이 마구마구 발생을 하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버짓이 더 커지게 되고, 소비 생활도 더 좋게 말하면 풍요로워지고, 나쁘게 말하면 더 사치스러워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. 여행도 더 자주 가게 되고,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심지어 유료일지라도 걸어가거나 지하철로 이동하셨던 공간을 차로 다니게 되는 본인을 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비용적으로 가장 큰 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좀 게을러진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? 싶습니다. 첫 번째 말했던 장점과 어떻게 보면 이제 대비되는 얘기인데, 직접 무언가를 알아보면서 더 부지런해지는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,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와 대중교통을 타면서 많이 이동 간에 걷는 과정을 생략하고 자동차로 운전 연결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람이 좀 게을러지고 운동 효과도 좀 줄어드는 그런 악영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, 또 어쩔 수 없이 그 차에 의해서 본인의 이미지가 한 20%에서 30% 정도는 결정되게 되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본인이 차를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이기에 앞서서 저는 표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차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매니악한 차를 살 수도 있는 거고, 본인이 살 수 있는 차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해가지고 더 좋은 자동차를 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도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, 그냥 차 자체의 교통수단 자체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나를 대표하는 무언가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게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죠. 나는 그냥 난데 이 차를 타는 나가 돼버리고, 도로에서 뭐 조그만 차를 탄다던가 조금 낡아 보이는 차를 타면은 가끔 무시를 당하기도 한다든지, 이런 불편하고 기분 나쁜 상황에 마주하기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성질이 나빠지고, 뭐 도로 사정에 따라서 열받고, 뭐 그런 것들도 또 부가로 따라오는 단점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은 그 자동차를 사면은 생기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저는 사실 반반입니다. 사실 처음에 다니던 직장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었어가지고 주중에도 일주일에 2번, 3번 정도는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비였다고 생각을 막 했었는데, 회사가 이동하게 되면서 직장까지 차를 가지고 가기가 좀 애매해진 결과가 됐어요. 그래서 주말에만 차를 타는데,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차를 가지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또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딜레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사기에 앞서서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그 주중에도 탈 기회들이 있는지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
주중에 탈 일이 없다라고 하면 주말에만 내가 이 차를 탈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좋은 차를 사야 하는지, 아니면은 조금 더 아껴가지고 차는 적당한 거를 사고 내 일상을 위한 투자를 좀 더 한다든지, 아니면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좀 더 재무적인 투자를 한다든지,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자동차를 사실 수 있으면 좋겠고, 음, 비싼 돈 들여서 사는 물건이니만큼 본인이 꼭 책임질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소비를 하실 수 있는 멋진 차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